강남의 화려한 25층 신축 아파트. 이곳에서 72세 박순덕 씨에게 허락된 공간은 9평 남짓한 가장 작은 방뿐이다. 평생 아껴온 그녀의 손때 묻은 살림살이는 세련되지 않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내쳐졌다. 넓고 눈부신 거실에서 노인은 늘 죄인처럼 숨을 죽인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삶. 겉보기엔 능력 있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다. 그러나 이 차가운 시멘트 성벽 속에는 가족 모두가 애써 외면해온 거대한 진실이 잠들어 있다. 과연 이 힘없는 노인이 침묵 속에 감추고 있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이른 새벽 5시였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40년을 살아온 집의 마당에 서 있었어요. 72세, 이제는 허리도 굽고 다리도 불편해졌지만 오늘만큼은 텃밭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추를 뜯기 위해서였죠. 이 상추들도 이제 누가 키우려나.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손수 가꾼 텃밭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정성껏 키워왔던 곳이었죠. 이제 이 땅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거실로 들어온 할머니는 벽에 걸린 사진을 내렸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50년 전 그날 이 집에 새색시로 들어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이 사진만 보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해요.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전 8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큰 이사 트럭을 끌고 왔어요. 45세인 민수는 회사 부장님이고 42세인 수진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수진은 능숙하게 짐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새 집에 가져가고 이건 버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끼던 오래된 장롱과 찬장이 버리는 쪽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걸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떡과 과일을 들고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순덕이 새 집에 가서도 건강해야 해. 우리 40년을 이웃으로 살았는데 서운하네.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웃들이었어요. 장 보러 갈 때마다 마주치고 경조사 때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죠. 오후 2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왔습니다. 건설업자였어요. 이 땅에 빌라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이 할머니 손에 쥐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 이 돈 잘 보관해야죠. 민수가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저녁 6시 짐은 다 실렸고 집은 텅 비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빈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엌에서 수없이 밥을 지었던 기억, 거실에서 손자를 키웠던 기억, 방에서 남편과 나눈 대화들. 모든 게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당의 감나무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어요. 40년 동안 매년 가을이면 감을 주렁주렁 달아주었죠. 수진아, 새 집에 더 좋은 화분 사드릴게요. 며느리의 위로가 할머니 귀에 들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잠그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40년의 세월이 이 열쇠 하나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어깨를 감싸며 차로 안내했어요. 차 뒷좌석에 앉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집, 점점 멀어지는 동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새 출발이라고들 하지만 할머니에겐 이별이었습니다.
강남구 신축 아파트 25층에 도착했습니다. 32평짜리 깨끗한 집이었어요.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여기에요. 경치 정말 좋죠? 수진이 밝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베란다 밖을 내다보기가 무서웠어요. 너무 높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할머니 방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어요. 9평 정도 되었죠. 화장실이 붙어 있어 편하다고 했지만 가져온 짐을 다 넣기엔 비좁았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가구들은 거실 한쪽에 임시로 쌓여 있었어요. 수진이 그 가구들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중고로 팔면 되겠네요. 내일 앱에 올릴게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생 사용하던 물건들인데 이렇게 쉽게 처분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어요. 샐러드와 스테이크였습니다. 할머니는 입맛이 없었어요. 평소 먹던 된장찌개와 김치가 그리웠죠. 몇 점 집어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더 드세요. 손자 지우만 할머니를 걱정했어요. 18살 고등학생인 지우는 유일하게 할머니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수진이 말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식기세척기 있어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다시 앉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밤 9시 할머니는 자기 방에서 짐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옷장 위치도 낯설고 서랍장 크기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방을 푼 채로 그냥 앉아만 있었죠. 옆방에서 민수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가구들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응, 거실이 너무 좁아 보여. 할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자신의 물건이 짐덩이 취급받는 게 서러웠습니다. 새벽 2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 일어났는데 거실이 너무 어두웠어요. 불을 켜려 했지만 스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음성으로 켠다는데 할머니는 그런 걸 모르거든요. 어둠 속에서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갑자기 뭔가가 발에 부딪혔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봇 청소기였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가 무서웠죠. 넘어질 뻔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겨우 화장실을 다녀와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엔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네온사인, 자동차 불빛, 높은 빌딩들. 할머니가 살던 동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일까? 여기가 내가 살 곳이 맞나?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은 넓고 깨끗했지만 할머니에겐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할머니는 아침을 맞이했어요. 첫 주 월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습관대로 일어났어요. 40년간 이 시간에 일어나 부엌 일을 시작했거든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를 썰고 된장을 풀고 국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역시 부엌에서 요리를 해야 사람 사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진이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수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냄새에 잠을 깬 겁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인데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어머님, 저희는 아침에 간단하게 먹어요. 냄새 강한 음식은 좀...
수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을 끄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자 지우가 학교 가기 전 할머니는 정성껏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에 계란 반찬, 김치까지 넣어 예쁘게 포장했어요. 지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고마운데. 저 친구들이랑 학교 앞에서 사 먹기로 했어요. 지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먹을게.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집 청소를 시작하려 했어요. 그런데 거실 바닥에서 이상한 기계가 웅웅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였죠. 할머니가 할 일이 또 하나 사라졌어요. 빨래를 하려고 세탁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드럼 세탁기 사용법을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버튼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퇴근하고 알려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오후 2시 할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재래시장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너무 넓었어요. 똑같이 생긴 건물들, 복잡한 길, 출구를 찾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겨우 시장에 도착해 장을 봤어요. 싱싱한 배추, 고등어, 무. 익숙한 물건들을 사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이 마침 재택근무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장 보셨어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 마트 전단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주문하면 새벽에 배달돼요. 편하게 시키세요. 할머니는 자신이 산 물건들이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아 민망했어요. 저녁에 할머니는 사온 재료로 저녁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여니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할머니가 산 물건을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장보기 계획이 있거든요. 수진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요일 오후 할머니는 오랜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집에 놀러와. 새집 구경도 하고. 그래, 순떡아. 다음 주 화요일 어때? 오후 2시쯤. 할머니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친구라도 만나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저희 회사 팀장님이 집에 오셔요. 중요한 미팅이라서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제 회사 사람도 와요. 집에서 프로젝트 회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 친구 초대했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미팅이 정말 중요한데. 내 친구도 중요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자기 집에서 친구 한 명 부르는 게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고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화요일 오후 1시 반 수진의 회사 팀장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수진은 거실을 회의실처럼 정리하고 노트북과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의 친구 영자였습니다. 70세의 영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죠. 현관에서 수진의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실례했습니다. 영자가 당황해서 인사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영자를 자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닫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회의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영자도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아, 며느리가 손님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리도 이야기할 게 많잖아. 할머니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오후 4시 영자가 돌아갔어요. 수진의 팀장도 마침 회의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와 수진 둘만 남았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좀 산만했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친구 만날 권리가 있어.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일정 조율을 했을 텐데요. 조율? 그럼 허락받고 친구를 불러야 한다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답답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왔지만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늦고 식탁엔 할머니와 수진, 지우만 앉았어요. 지우가 애써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하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만 조용히 들릴 뿐이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경로당에 처음 나가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자리에 앉자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식이랑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할머니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이라도 놓고 싶었어요. 예전처럼 상추나 고추라도 키우고 싶었거든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베란다에 작은 화분 좀 놓아도 될까? 수진이 난색을 표했어요. 어머님, 베란다는 미세먼지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어요. 흙 있으면 벌레도 생기고요. 할머니는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할머니는 거실 장식장에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얼른 말했어요. 어머님, 거실은 모던한 인테리어로 통일했거든요. 사진은 어머님 방에 두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네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다 이상한 걸 느꼈어요. 자신의 흔적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두었던 할머니의 오래된 찬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 찬장은 어디 갔어? 아, 어머님. 중고로 팔았어요. 여기 돈이요. 수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30만 원이었어요. 필요한 것 사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봉투를 받았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가구가 30만 원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거실을 다시 보니 할머니가 아끼던 자개장도 없었어요. 그 자리엔 새로 산 하얀색 수납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개장은요? 지하 창고에 넣어뒀어요. 거실이 좁아서요. 수진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점심 먹고 할머니는 약을 먹으려 했어요. 그런데 부엌 어디를 찾아도 약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수진에게 물었죠. 내 약이 어디 있어? 어머님 방 서랍에 넣어뒀어요. 부엌 정리하면서요. 할머니는 자기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리는 잘 되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불편했습니다. 내 물건인데 내가 어디 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일요일 오후 민수의 대학 동창들이 집들이 겸 놀러 왔습니다. 4~5명이 왔어요. 할머니는 거실로 나가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환영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빛을 읽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집 진짜 좋다. 인테리어 정말 잘했네. 밝은 대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 집의 손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저 눈치 보이는 존재일 뿐이었죠. 월요일 새벽 할머니는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갔더니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는 빵과 우유로 간단히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그 메모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중한 말투지만 명령처럼 느껴졌어요. 내 마음대로 밥도 못하는 집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괜찮아, 지우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녁, 민수가 퇴근 후 어머니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여기서 무슨 짐짝이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희가 모시려고 이렇게 집도 넓혔잖아요. 민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집은 넓어졌는데 내 자리는 없구나. 내가 설 곳이 어디 있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불행해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집엔 할머니만 남았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하나 꺼내 옷까지 몇 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예전 동네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40년을 살던 그곳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버스가 익숙한 풍경을 지나갔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분쯤 지나 옛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자신의 집이 있던 곳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아니, 집터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철거가 시작되어 잔에 더미만 남아 있었어요. 포크레인이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마당에 있던 감나무도 보였습니다. 뿌리째 뽑혀서 한쪽 구석에 버려져 있었어요. 40년을 함께한 나무가 쓰레기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감나무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할머니는 감나무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떡 씨, 여기 왜 왔어요?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허물어진 거 보니 마음 아프죠? 새 집은 어때요? 아주머니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골 반찬 가게가 보였어요. 어머, 순떡씨. 오랜만이네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도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새집 가서 잘 지내요? 응. 뭐? 할머니는 얼버무렸어요. 잘 지낸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나 옛날 동네 왔어. 네? 거기까지요? 어머니, 위험해요. 제가 지금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갈게.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다시 버스를 탔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실 때는 말씀 좀 해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어딜 가든 내 자유 아니야? 할머니가 맞받아쳤습니다. 자유는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책임은 누가 져요? 수진도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지우가 애써 화제를 돌려봤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제가 듣고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밥 몇 숟가락 뜨고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면서 지우에게만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너나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고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방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이 가족에게 무언가 큰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전 10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살다가 최근에 독립했다고 했어요. 원룸 얻어서 혼자 살아요. 좁지만 편해요. 박 할머니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자식들이 뭐래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처음엔 말렸죠. 근데 나는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세 내고도 용돈이 남는다고요. 할머니는 그날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내봤어요. 집한 돈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 남편 유족연금이 월 30만 원. 계산해보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경로당 근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뭘 찾으세요? 원룸 좀 알아보려고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몇 곳을 보여줬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할머니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민수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나 독립하고 싶어? 민수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거실에서 소리를 듣고 수진도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은 없어. 그냥 내 집이 그리워서. 할머니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뭐래요? 제가 불효자 소리 듣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가 불편해서 나가겠다는데 그게 불효냐? 할머니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나가신다는 게 너무 섭섭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다들 좀 진정하세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지우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나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여기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수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좀만 더 이해해주면 안 돼? 나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부부 싸움까지 일으킨 자신이 미웠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새벽 2시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가족 모두가 불행해질 테니까요. 할머니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친구 영자에게 전화해서 며칠만 재워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와 세면도구, 약,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야, 며칠만 너희 집에서 재워줄 수 있니? 무슨 일이야? 그래 와. 언제든지. 영자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 부부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진짜 나가시면 어떡해?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뭐? 나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수진의 본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내보내자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결정이 잘못됐어요. 따로 사시게 하는 게 맞았어요.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효자가 되라는 거야? 주변에서 뭐래? 당신은 체면만 생각하네요. 정작 어머님이 불행한 건 생각 안 해요? 두 사람의 다툼이 격해졌어요. 할머니는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후 2시 지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느꼈어요. 곧장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나가시려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손자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너희 가족이 불행해지더라.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어. 싫어요. 할머니 나가시면 안 돼요. 지우가 처음으로 할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18년을 살면서 할머니 앞에서 운 건 처음이었어요. 지우야, 넌 내 인생 살아야지. 할머니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할머니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 했어요.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발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미 결심했어. 할머니가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그만하세요. 지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거실에 있던 모두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집 한 돈으로 이 집 샀잖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한테 왜 이래요? 할머니 집인데. 지우가 부모를 향해 처음으로 반항했어요. 평소에 착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민수 부부는 처음 봤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진실이었거든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의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방에서 우시는 거 나만 몰랐던 줄 알아요? 저도 다 들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밖에만 나가시는 것도 다 봤어요.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수진이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내가 늙어서 쓸모없어진 거지. 이 말에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짜로 모시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모두 힘들었던 거예요. 수진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도 제 집만 생각했어요. 어머님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수진의 사과가 진심이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을 손님처럼 대했어요. 지우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가려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날 오후 네 식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치만 보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솔직히 시어머니랑 사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 통제로 표현했어요. 수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 같아서 어머님을 밀어낸 거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어머니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게 하려다가 둘 다 불행하게 만들었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읍시다. 지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진짜 가족으로요.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거실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거실 한쪽 코너에 변화가 생겼어요. 할머니를 위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사진과 할머니가 아끼던 소품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어때요?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답게 할머니 공간을 따뜻하게 꾸며놨어요. 베란다도 달라졌습니다. 한쪽에 미니 텃밭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수진이 설계한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곳에서 상추와 깻잎을 키웠어요. 이 상추 좀 봐. 정말 잘 자라네.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어요. 부엌 냉장고에는 요일별 식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할머니가 요리하는 날이에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수진이 요리했습니다. 일요일은 함께 요리하는 날로 정했어요.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일 차례네.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요리할 수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할머니는 경로당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자를 비롯해 4명의 할머니가 왔어요. 수지는 미리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집을 비워뒀습니다. 와, 순떡이 집 정말 좋네.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잘해줘서 그래. 할머니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화투를 쳤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행복했어요. 저녁 6시 가족 모두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김치찌개와 수진이 만든 샐러드가 함께 올라왔어요. 어머님, 찌개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수진아, 내 샐러드도 맛있다. 요즘 솜씨가 늘었네. 할머니도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지우가 도시락통을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도 도시락 싸주세요. 친구들이 할머니 도시락 맛있다고 난리예요. 그래, 내일은 뭘 싸줄까?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주말 오후 4식구는 함께 어디론가 향했어요. 할머니의 옛집터였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할머니의 감나무가 버려져 있었어요. 이 나무 가져가도 될까요? 민수가 근처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어차피 버릴 건데요. 4사람은 힘을 합쳐 감나무를 차에 실었어요. 무거웠지만 힘을 모으니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으로 가서 감나무를 심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미리 허락을 받아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나무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어요. 나무도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는구나. 수진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뿌리 내리는 중이에요. 진짜 가족으로요. 할머니가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6개월 후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할머니와 수진이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둘의 손놀림이 척척 맞았습니다. 어머님, 이 전 뒤집어 주세요. 그래, 수진아. 너는 저쪽 부침개 좀 봐. 거실에서는 민수와 지우가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감나무 좀 봐요. 감이 열렸어요.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작지만 빨간 감이 몇 개 달려 있었어요. 어머니, 감나무에 감 열렸어요. 민수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와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창밖을 봤어요. 아이고, 정말 열렸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열매를 맺는구나. 4사람은 창가에 서서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거실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아들의 집도 며느리의 집도 아닌 온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